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인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달 전 자기네 가족만 알던 이기적인 남친과의 결혼을 취소했어요. 우리 아빠는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남친은 자기 엄마가 여행 가고 싶다며 거길 꼭 가야 한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아빠의 상황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혼을 취소해버렸어요. 상견례도 하고 혼수 준비에 집 계약도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 파혼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친은 테니스 모임에서 만나서 사귀게 되었어요. 동갑인데다가 농담 좋아하고 웃기 잘하는 게 보기 좋아서 남친이 저한테 다가오는 걸 막지 않았죠. 남친 아버지는 대학생 때 돌아가시고 지금은 엄마와 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누나는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해외에 산다더라고요. 엄마와 단둘이 살아서 그런지 남친은 종종 자기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그것에도 나름 감동받았어요. 결혼하게 되면 부인에게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전부 다 제 착각들이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저희는 커플이 되었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같이 영화도 보고 가까운 교회 나들이도 가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은 저한테 같이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통장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통장은 왜? 그냥 지금처럼 반반씩 내면 되잖아. 만날 때마다 몇만 원씩 각각 내면 남는 돈이 생기잖아. 그걸 다시 나눠서 가져가는 것보다 모아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쯤 모을지 궁금하지 않아? 한번 해보자. 그걸로 한 번쯤은 데이트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 뭐 쓰고 남는 돈 모으는 건데. 근데 그러다가 우리 헤어지게 되면 그 돈은 어떡하는 건데? 어떡하긴 다시 반씩 나눠 가져야지. 근데 미니 너는 헤어질 생각부터 하냐? 너랑 나랑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 진짜 헤어진다는 뜻 아니야.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아무리 할 수 있는 말이라도 그렇지. 우리 만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헤어지면 돈 어떡하냐는 말을 해. 철렁하게. 저는 그때 남친이 저한테 진심인 것 같아 나름 감동했어요. 그 마음 그대로 쭉 이어지길 바랐고요. 저희가 만나서 쓰고 남은 돈들은 적었지만 차곡차곡 모이니 그래도 꽤 돼서 기념일 같은 때에 커플 선물을 사기도 하고 생일날도 이벤트에 보탤 수 있어서 꽤나 요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이러더군요. 실은 누나는 우리 집 사정이 어떻든 그다지 신경을 안 쓰거든. 자기도 외국에서 적응하며 사느라 바빠서 그렇겠지. 그러니 내가 혼자 집안일 다 챙겨야 되니까 푼돈 같은 것도 자꾸 다시 보게 되고 아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우리 만날 때 쓰는 돈 아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서 막 뿌듯하다. 그래 뭐 나도 남은 돈 갖고 있으면 집에 가다가 편의점 들러서 라면이나 사고 그랬겠지. 좋은 아이디어였어. 제 말에 남친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남친은 자기 말대로 집안일을 챙기다 보니 또래들보다 더 돈을 규모 있게 쓰는 게 보였어요. 함부로 지출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막 쓰는 법도 없었어요. 항상 예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좋은 곳을 찾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알뜰한 점이 갈수록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귀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결혼하자고 했을 때 순순히 그러자며 허락했죠. 저희 집에서도 남친 집에서도 큰 의견 충돌 없이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했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라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웨딩 플래너가 있다고 해도 전부 다 도맡아 해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갔던 곳은 A, B, C 이런 식으로 웨딩 플랜이 나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등급별로 가격차도 많이 났고 비싸기도 해서 가장 저렴한 A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직접 챙겨야 하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웨딩 플래너가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전화도 많이 왔고요. 저는 회사 일 하라 결혼 준비하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바빴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말이고 그때는 남친하고 같이 집안에 드릴 물건들 보러 다녀야 했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히 엄마 아빠와는 얼굴 볼 시간도 없었어요. 하도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전에 약속했던 1박의 일정의 여행도 깜빡하고 있었지만 저는 갈 수 없었어요. 이미 남친하고 가전제품 페어에 가기로 약속했고 저희 둘 다 시간이 빠듯해서 다시 예약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엄마는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너 결혼하는 게 그렇게 좋아? 어떻게 엄마 아빠랑 같이 가기로 한 여행을 까먹어? 너 여태껏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미안해 엄마. 내가 요즘 보통 정신이 없어야 말이지. 그냥 엄마랑 아빠랑 오붓하게 다녀와. 나 없으면 더 좋지 뭘. 좋긴 뭐가 좋니? 너 결혼하고 나면 더 시간 없을 텐데. 내 가정 생기면 시간 내기가 말처럼 쉬운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 결혼하기 전에 여행 한번 가자고 한 거야. 아빠랑 셋이 여행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잖아. 엄마가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자 아빠가 엄마를 달래셨어요. 아 그럼 어쩌겠어. 박서방하고 약속도 했다잖아. 가전제품 신상으로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애들 쓰는 건데 뭘 그리 섭섭하게 생각해? 뭐 나랑만 가기 싫은 거야? 그럼 영감하고 둘이 가면 뭐가 재밌겠어요? 우리 미니 간다니까 가는 거지. 아 몰라. 엄마 미안해. 내가 꼭 엄마 아빠 모시고 좋은 데 갈게. 응? 그렇게 엄마를 겨우 위로하고 저는 남친과 가전제품을 보러 갔어요. 아빠는 저한테 엄마 걱정하지 말라며 잘 다녀오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날 남친은 가전제품을 1시간 만에 다 보고는 서둘러 제품을 예약하고는 자기 빨리 가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실은 우리 엄마랑 저녁 같이 먹기로 약속했거든. 엄마가 내가 결혼한다니까 이제 너마저 옆에 없으면 어쩌냐고 요즘 맨날 우울해하셔. 엄마가 외부 활동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친구도 많지 않거든. 그리고 나랑 있는 걸 좋아하시니까 같이 가려고 좋은 레스토랑 알아놓으셨대. 가봐야지 어쩌겠어. 아 그랬구나. 그래 알겠어. 가전제품은 그럼 나중에 다시 생각해본다는 등 그런 말하기 없기다. 난 괜찮아. 조금이라도 저렴하면 더 좋은 거고. 그럼 나 가볼게. 너도 조심해서 들어가. 저런 불이 나게 가버리는 남친한테 섭섭하기는 했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엄마 챙기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가전제품 고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던 여행도 안 갔는데 남친은 물건도 대충 보고는 제가 고르는 거 무조건 예약해버리고 엄마 때문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어째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뒤늦게라도 엄마 아빠랑 가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그 여행은 결국 그나마 제가 가지 않았기에 다행인 자리였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저는 경찰에서 온 연락을 받자마자 불이 나게 병원으로 뛰어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건너편에서 오던 고속버스와 부모님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가 정면 충돌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아빠가 문제였어요. 가슴을 다치셨는데 안 그래도 평소에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너무 걱정이 됐죠. 엄마, 어떡해. 엄마는 괜찮은 거야? 우리 딸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어. 엄마는 팔 부러져서 깁스하고 이마 찢어진 데 꿰맸어. 근데 네 아빠 어떡하니 미니야.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시는데 저도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죠. 병원에서는 좀 심각하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긴급 수술 중이라서 한 4시간쯤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 심장에 원래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갈비뼈 부러지면서 폐도 좀 건드렸고
심장 부근 혈관도 문제가 생겼어요. 나오셔도 중환자실로 옮기게 될 건데 그건 수술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머니하고 같이 계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대로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싶어 그저 눈물만 났고요. 아침에 먼저 나가시는 엄마 아빠에게 잘 놀고 오시라고 배웅했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일까봐 겁이 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저는 엄마한테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해서 휠체어에 탄 엄마를 따라 여기저기 검사하러 다녔고 중간중간 수술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친한테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서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고요. 자기 엄마랑 있으니 핸드폰 확인을 못하나 보다 했어요. 전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엄마 역시 검사를 하면서도 아빠 걱정에 울상이셨어요. 민희야, 아빠 수술 끝났대? 어떻게 되고 있대? 아직이래. 4시간쯤 걸린댔으니까 나올 때는 안 됐어. 엄마,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검사 받아. 엄마도 다치셔서 마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 기대지도 못하고 그저 아무 일 없기만을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어찌나 길고 서럽고 외롭던지 지금 생각해도 울컥하네요. 내가 따라갔어야 했는데 엄마 아빠만 보낸 내가 잘못이야. 아니다. 다 같이 다음에 가져갈 걸 그랬나 보다. 내가 미안해. 내가 엄마 아빠 안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 여행 가기 전에 한 말 마음에 두지 마. 물론 딸하고 같이 가고 싶으니 좀 심술이 나서 그러긴 했지. 근데 너 같이 갔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안 가길 100번 1000번 잘했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내가. 저는 죄책감을 느꼈고 엄마는 제가 안 간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저와 엄마는 서로를 위로했고 엄마도 며칠 입원해야 된다고 해서 원무과에 접수를 하고 병실을 배정받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큰 충격에 휩싸여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남친은 그날 밤늦도록 문자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요. 폐가 다치고 피가 고인 거는 다 빼냈는데 심장 혈관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수술이 잘 되기는 했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심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은 집중 케어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제가 밤새 한숨 못 자고 중환자실 앞을 서성이다가 밖에 나가기를 반복해도 남친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 병원은 코로나 이후 병실에서 보호자들이 밤을 새지 못하게 해놔서 저는 그저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친은 9시가 넘어서 문자를 한 통 보냈더라고요. 나 어제는 엄마랑 있느라 못 보고 집에 오자마자 자서 출근하고서야 문자 봤어. 걱정이네. 경과 얘기해줘. 저는 좀 허탈했어요. 고작 이게 다인가 싶어서 말이죠. 얼마나 다친 건지 두 분 상태는 어떤지 제가 자세히 쓰지도 않았는데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아빠는 이틀이 지난 후부터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는 했지만 얼마간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고의 여파로 타박상을 입은 데도 많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 늘 휠체어를 타셔야 했고요. 안 그래도 심장 때문에 휠체어가 필요했을 거라고 간호사가 친절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엄마는 4일 있다가 퇴원을 했지만 여전히 팔에 깁스를 했고 다리도 절뚝거리셔서 회사에서 집에 오면 엄마를 돌봐야 했어요. 병원에는 아빠 옆을 지켜줄 간병인이 필요했고요. 저도 회사를 가야 하고 계속 부모님 옆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 병실에는 간병인을 두자고 하셨어요. 민희 너 회사에 결혼 준비도 있는데 어떻게 맨날 병원을 가? 안 돼. 그러니까 간병인 쓰자. 근데 다 좋은데 솔직히 현실적인 건 생각 안 할 수 없잖아. 간병인 쓰는 돈이 너무 비싸긴 해. 아빠가 따로 돈 모아놓은 통장이 있어. 너 결혼하면 준다고 절대 뺏어 쓰지 않는 돈이었는데 어쩌겠어. 이럴 때 써야지.
너 결혼하고 줄 돈은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 일단 그걸로 간병인부터 구하자. 민이 네가 힘들어서 안 돼. 제 결혼 때문에 돈 들어가는 데가 많아 어려운 말을 했는데 아빠가 저를 위해 안 쓰고 모아둔 돈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어찌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속상하던지요. 저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고 저를 배려해 주셨던 아빠인데 그깟 돈이 뭐라고 이랬을까 싶어 저는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저를 위해 아끼셨던 돈은 그대로 두고 싶었죠. 제가 받으려는 게 아니었고 아빠한테 의미 있는 건데 아빠 누워 계실 때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간병인 알선해주는 사무실에도 제일 좋으신 분으로 소개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거기서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집안일 때문에 병원에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가있기로 했죠. 아빠는 간병인을 쓴다고 그저 미안해하기만 했어요. 이거 어쩌냐. 우리 민이 한창 제일 행복하고 좋을 때에 아빠가 이러고 누워있어서 미안하다. 돈도 많이 썼지? 아빠가 나가면 다 갚아줄게. 걱정 마라.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마. 나 어엿한 사회인이야.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아빠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의 생각만 해. 건강해져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셋이서 좋은 데로 여행 가야지. 그때는 KTX 타자. 그 말을 하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랐고 아빠는 왜 우냐며 울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달래셨어요. 그렇게 평일에는 간병인이 주말에는 제가 병원에 있게 됐는데 2주 정도 지나고 3주 접어들었을 때에 금요일 밤에 병원에 갔는데 아빠 드시라고 사두었던 간식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빠, 간식 다 어떻게 했어? 다 먹었어? 그게 그랬어. 그런데 어쩐지 아빠는 자꾸 누구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슬쩍 뒤를 봤죠. 거기에는 간병인이 앉아 있었거든요. 어차피 병원에서 밤새 있을 수 없으니 퇴근해야 되는데 나간다면서도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아빠 잘 드시니 더 많이 사다 놔야겠네. 근데 아빠 입맛은 좋은가 보다. 저번에 아빠 회사 후배분하고 친구분들이 사왔던 과일도 하나도 없네. 맞아. 잘 먹었어. 저는 어쩐지 아빠가 표정도 안 좋고 어딘가 까칠한 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 간병인을 보내고 잽싸게 돌아와서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저희 아빠 입맛 좋아지셨어요? 식사 잘하세요? 그러자 간호사는 키보드를 두드려 뭔가 찾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드셨는지 기록 남은 게 있어요. 김명섭 환자분은 음식 잘 안 드신다고 나와 있네요. 밥도 절반가량 남기시고요. 입맛 없다고 해서 영양주사도 맞았어요. 저는 간병인이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불시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월요일에 가면 제가 금요일에 간병인 있을 때 다녀간 바로 다음이어서 간병인이 조심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빨리 화요일이 되기만 빌었고 드디어 화요일이 돼서 회사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에 들어가지는 않고 문을 살짝 열고 일단 밖에서 몰래 지켜보는데 간병인이 제가 갖다 놓은 물이며 과일에 두유 주스, 거기다 휴지까지 전부 쇼핑백에 챙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화장실 가겠다고 하니 한다는 소리가 할아버지, 그건 좀 알아서 가세요. 이제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자꾸 자기 혼자 움직여 버릇해야지 빨리 낫는 거지. 남들 의지하려고 들지 말아요. 약간 어색한 한국의 억양이 가만 보니 다른 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아빠가 힘들게 링거를 끌고 화장실을 가는데도 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뭘 보는지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간병인은 놀래서 얼음이 되더군요. 아줌마, 당장 나가요. 당신 해고야.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이러세요.
나 밖에서 다 보고 있었어. 우리 아빠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아픈 환자가 힘들게 화장실까지 가는데 핸드폰 보며 낄낄거려? 저는 그러면서 쇼핑백에 있는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확 쏟았고 간병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른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그 사무실에도 엄청 항의하고 난리를 쳐서 돈도 다 돌려받고 사과까지 받아냈죠. 아무래도 엄마가 가야겠어. 엄마 이쪽 팔만 좀 불편하지? 다른 데는 다 멀쩡해. 남한테 맡기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나도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갈게. 너 결혼 준비는 어쩌고 맨날 병원에만 와. 일단 웨딩 플래너한테 사정 잘 말해놨어. 그 사람 그래도 내 사정 봐줘서 자기가 많이 해주더라고. 나중에 따로 답례도 해야겠어. 박서방한테도 미안하네. 박서방은 잘 지내지? 하긴 많이 바쁠 거야. 회사 다니랴 결혼 준비하랴 정신없지. 저는 엄마의 그 말 속에 섭섭함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남친은 전화로만 괜찮냐고 통화했을 뿐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않았거든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규제가 있다고 해도 한 번쯤은 다 병문안 올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엄마는 퇴원하셨는데도 집에도 온 적 없으니 미래에 하나밖에 없는 사위한테 섭섭하실 만도 하죠. 저도 속으로 좀 부글부글하고 있었는데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가 병원 1층이라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주말마다 아빠 병실 지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반가워서 얼른 올라와도 된다고 했더니 따로 할 말이 있다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우리 결혼 준비하던 것 중에 상의할 게 있나 해서 내려갔는데요. 이 남친이라는 놈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우리 엄마랑 여행 가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나 결혼 전에 위로 여행하고 싶대. 그렇구나. 그럼 다녀와. 하고 싶다는 말이 그거였나 싶어 실망스러웠는데 그 다음 말은 정말 사람을 경악하게 하더군요. 그러니까 너 보고 보내달라고. 뭐라고? 저는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봤어요. 엄마가 네가 보내줬으면 좋겠대. 결혼하고 나면 내가 너랑 살게 되니까. 엄마가 내가 결혼하는 게 많이 섭섭하신가 봐. 좋다고만 하시더니 요즘 들어 부쩍 우울해하셔. 그러더니 너더러 나랑 엄마 가는 여행 보내줬으면 좋겠대. 뭐 너만 빠지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같이 가도 되고. 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우리 아빠 입원해 계셔. 엄마도 다치셨고. 물론 퇴원하셨지만 아직 팔 다 낫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아무 일 없었을 때면 뭐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건 아니지. 근데 너도 곧 결혼하면 우리 식구 되는 거잖아. 이럴 때 엄마 마음 잘 받아주고 위로해주면 엄마도 널 더 좋아하지 않겠어?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좀 해주라.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 내가 섭섭하면 같이 가자고? 내가 그럴 수 있겠어? 그럼 너는 안 가는 거지?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근데 니네 어머니가 봐주셔도 되는 거 아니야? 주중에는 니네 어머니가 와 계신다며. 근데 정말 못 가? 진짜 왜 이래? 정우씨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이야? 아직 다 낫지도 않은 엄마가 아빠 병간호하는 것도 속상한데 주말까지 나와 있으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게 왜 간병인은 잘나. 뭐 물건 가져가고 잘 안 챙기고. 솔직히 그 사람들도 힘들면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좀 하지 그랬냐? 그러게 2인실이나 다인실하면 다른 사람들 눈도 있어서 못 그랬을 텐데 왜 1인실을 썼어? 돈도 많이 나오게. 네 돈이니? 네 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남친은 움찔을 하더니 오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돌아가더라고요.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나오셨을 때 일반 병실은 다 차 있어서 제가 그럼 1인실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아빠가 하루라도 빨리 중환자실에서 나을 수만 있으면 더한 것도 했을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게 환자도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정신 차리고 회복됐으면 얼른 일반 병실로 와야죠. 저는 남친한테 너무 섭섭했고 저 인간 뭔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 엄마는 우울해한다고 나더러
위로 여행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걸. 굳이 와서 이야기까지 하고 병원까지 와서는 우리 아빠는 보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더군요.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서 자기 엄마 여행을 보내라뇨. 그럼 제가 안 보내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계속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소린가요? 정말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났어요. 그 주 주말이 지나고 주중에 회사에 있는데 남친 문자가 왔어요. 너 정말 여행 안 갈 거야? 그래, 나는 안 가. 그럼 우리 통장에 남은 돈 20만 원, 그거 우리 여행 경비에 보태자. 나머지는 준비해줘. 저는 그 문자에 열이 뻗쳐서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 인간은 회의 들어간다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참 있다가 전화를 했길래 말했죠. 야, 나는 너랑 니네 엄마 여행 못 보내줘. 지금 우리 집 병원비에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 커플 통장 남은 돈을 여행 경비에 쓴다고? 너 대체 왜 그래? 그거 나중에 우리 신혼여행 가서 쓰기로 한 거잖아. 안 그래도 네가 돈 들어갈 데가 많으니 나는 생각해서 한 소리야. 나는 네가 왜 열을 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우리 엄마 나만 의지하고 있다가 너랑 결혼한다니까. 혼자 되는 거 외로우셔서 저러는데 너는 미래의 시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 엄마가 네가 보내주는 위로여행 가고 싶다는데 그렇게 거절해야겠냐고. 어차피 우리 식구 될 거면 우리 엄마한테 더 신경 써. 그렇게 너네 부모님한테만 정신 팔려있지 말고. 너 말 다 했냐? 진짜 그렇게밖에 말 못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인간은 안 되겠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하더니 그게 딱 제 남친을 두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 결혼을 접어야겠다고 결심했고 바로 실행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 이 고약한 인간 한 방 먹어야겠다 싶었죠. 저는 남친한테 문자로 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냐고 했더니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단 회의를 안 받고 나중에 퇴근 후에 다시 문자를 했죠. 남친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야, 왜 이렇게 늦게 문자해? 하루 종일 기다렸네. 엄마가 동남아 가고 싶으시대. 베트남은 가봤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갔으면 하시네. 어때? 그렇게 돈 많이 안 들겠지? 엄마도 다 너 생각해서 동남아로 정하신 거야. 일본이나 다른 데도 가고 싶지. 왜 안 그러시겠어? 생각해 주셔서 아주 참 고맙네. 우리 부모님 괜찮냐는 안부는 한 번도 안 하시더니 이런 데에서는 배려하시는구나. 너 지금 비꼬는 거야? 어른한테 그러면 못 써. 진심이야. 내가 왜 비꼬겠어? 이제 와서. 일단 알았어. 동남아라고 했지? 저는 전화를 끊고 이것저것 알아본 후에 일정을 잡고 숙소와 티켓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남친한테 연락을 했죠. 보니까 지금 딱 갈만한 데가 베트남이네. 베트남, 나트랑 가셨으면 호치민 쪽은 안 가보셨겠네. 안 가보신 데 가는 것도 괜찮잖아. 그럼 전혀 다른 곳이면 괜찮아. 야, 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며느리 노릇하는구나. 저는 그 말에 열이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에 예약했던 가전제품도 전부 취소했어요. 일단 그것만 해놓자 싶었어요. 나머지는 그 인간들 여행 간 사이에 처리하면 되니까요. 남친은 비행기가 비즈니스석이 아니라며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좋아서 입이 찢어져가지고는 잘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공항에 도착하면 너랑 어머님 마중 나온 사람이 있을 거야. 와, 가이드까지 싹 다 준비했네. 역시 네가 마음 먹으면 아주 철저하게 한다니까. 두 사람은 좋아라 여행을 떠났고 저는 그새에 웨딩 플래너를 만나서 정중히 사과하고 결혼이 취소됐다고 알렸어요. 위약금은 있지만 그것 말고도 저는 웨딩 플래너한테도 따로 답례를 준비해서 고마웠다는 말도 전했고요. 웨딩 플래너도 저와 통화를 하면서 제 남친에 대해 느낀 게 있는지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안 될 사람하고는 빨리 헤어지는 게 맞아요. 다음에는 진짜 김민희님의 인연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남친과 그 엄마를 태운 비행기가 뜨고 7시간쯤 지났을까요? 저한테 미친 듯이 카톡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한 통도 받지 않고 전부 다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카톡 문자로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야, 김민희, 해명해. 이게 다 뭐야? 여기가 무슨 시골 같은 데야. 호치민에서 2시간은 차 타고 왔다고. 이게 무슨 봉사단체라는데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숙소는 어떤 줄 알아? 이게 호텔이냐? 라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서양식으로 지은 펜션이었지만 간판은 호텔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답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어느 봉사단체에서 광고하는 베트남 호치민 외곽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할 4박 5일 일정의 봉사활동이었어요.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한국 아이돌 스타들 굿즈도 주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다음날이 돼서야 남친 전화를 받았어요. 야, 김민희, 너 어떻게 이딴 짓을 해?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아니, 위로받고 싶으시다며. 세상에 우리보다 힘든 사람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함께 있어주다 보면 너한테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서로 위로도 되고 최고인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건데 왜?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말했지. 네가 결혼 전에 잘해야 결혼 생활 평화롭다고. 근데 네가 그걸 이딴 식으로 해버려? 너, 네 미래가 걱정도 안 돼? 안 돼. 나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까. 뭐? 너 말 다 했어? 결혼을 안 해? 그럼 미쳤다고 너 같은 인간하고 결혼을 하니? 너처럼 네 엄마만 알고 사고당한 우리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딴 인간하고 내가 왜 결혼을 하냐고. 내가 약 먹었냐? 그러고 끊어버렸고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두 사람 뒤통수를 친 건 속 시원했지만 남친이 저희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은 말하다 보니 또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남친은 엄마와 함께 원래 일정보다 일찍 돌아왔더군요. 자기네 왔다고 저한테 좀 만나자고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만나주지 않자 이제는 제가 주말에 아빠 병원에 갈 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앞을 막더라고요. 야, 비켜. 나 너랑 더는 할 말 없어. 아, 볼 일이 있긴 하네. 저는 그 자리에서 반지를 빼서 남친 손바닥 위에 떨어뜨렸어요. 잘 가라. 야, 너 진짜 장난해? 우리 엄마 위로 여행 네가 다 망쳐놓고 뭘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못하겠다. 이게 왜 내 잘못이야? 그렇게 위로가 받고 싶으면 같이 가는 너한테 받으면 되지. 안 그래도 집안에 우환 있어서 힘든 사람한테 여행 경비를 다 대라고? 결혼 전부터 그딴 식으로 나오는데 결혼하고 나면 뭐는 못할까? 너 나한테 뺏겼다고 별거 다 요구하게 생겼던데? 그것뿐 아니야. 너는 어떤지 알아? 너만 알잖아. 니네 엄마만 알고. 우리 아빠 어떤지 묻지도 않고 지네 엄마 위로 여행 보내달라는 건 어떤 대가리냐? 진짜 대가리 꽃밭이라는 게 이런 데에 쓰는 말이지. 사과는 네가 나한테 해야지. 부모님 병간 하는데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게 뭐가 어때서? 너야 어차피 우리 집에 시집 오는데. 네 그 사고 방식이 틀려먹었다고 이 인간아. 너네 엄마도 그렇고 며느리를 무슨 지네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아나 봐. 내가 너 혼자 결혼 준비하는 거 미안해서 병문안 안 오고 부모님 안부 안 물어봐도 가만히 있었어. 근데 너 결혼 준비 제대로 한 거 없던데? 웨딩 플래너한테 다 밀어놓고 그저 엄마. 야, 왜 결혼하니? 네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평생 살아. 나는 그 돈 못 줘. 유학금이고 뭐고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 안 그래도 내가 다 처리했다. 너란 인간하고 조금이라도 더 엮이는 거 싫어서. 너랑 사귀었던 그 시간도 다 돌려받고 싶다. 너 여기서 더 지랄하면 소리 지르고 경비 오게 만들 거야.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끝까지 돈하고 자기 엄마밖에 모르는 남친과 저는 결혼을 취소하고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자기가 돈 한 푼이라도 더 쓰는 거 아까워서 절절 매고 그 엄마는 자기 위로 여행 가는 것까지 저더러 해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요. 남친은 그 후에도 자기가 뭐 하나라도 손해볼까봐 아주 벌벌 떨며 자잘한 잔해까지도 계산하며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게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결국 지도 포기하고 더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인간이라면 끔찍해서 아예 연락처를 차단해버렸고요. 그렇게 결혼이 깨졌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사고가 저희 결혼을 막아준 것 같아서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걸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나 봐요. 저는 그렇게 다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아빠는 얼마 전 퇴원하셨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엄마는 벌써 다 나으셔서 건강히 잘 계시고요. 저는 좀 더 부모님 옆에 있다가 제 진짜 인연을 기다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다들 행복하시고 모든 일 잘 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